우리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우리 12장 배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변수를 기억 장소를 사용하려면 항상 그 기억 장소를 사용하기 전에 인테저, num, n 이렇게 해서 이 n이라고 하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다음 n에다가 50 이렇게 넣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성적을 모두 다 저장하고 싶으면, 만약 여러분 지금 이제 수업 듣는 학생이 40명이면 이 40명에 대해서 우리 N1, N2 해가지고 N40 이렇게 만약에 변수 이름을 정한다면, 그럼 이걸 각각 여기다가 뭐 30을 넣고 여기 또 100점도 있고 뭐 50점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다면, 일단 이 변수 이름을 이 40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만약에 37번째 값을 우리가 보고 싶다, 아니면 여기 있는 성적들을 전부 다 1점씩 증가시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 변수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배열인데, 그래서 동일한 자료 유형의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일괄 선언한다, 그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크기라 해요. 동일한 크기. 그래서 연속적인 항목들이 동일한 크기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구조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타입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중간에 빠지지 않고 딱딱딱 이어져 가지고 연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일한 자료 유형이 여러 개 필요한 경우에 항상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기억 장소에 있는 특정 주소라고 그랬어요. 그 특정 주소에 우리가 값을 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소가 있는데, 요 주소. 근데 이 주소가 요 크기 인테저 같으면 뭐 4바이트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꼭 아파트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동일한 요 집 한 층이 다 집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가정집에 대한 어떤 그 아파트 이런 개념으로 이 변수를 일반 변수, 이걸 우리가 일반 우리가 variable 이라면 얘는 배열, 이거 우리 array라고 그래요. array. 배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은 선언할 때 우선 일반 변수하고 똑같이 인테저,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스코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10개, 여기 이제 동일한 인테저가 10개 있다, 이렇게 배열의 크기. 근데 배열의 크기엔 항상 요런 괄호를 하죠. 요런 괄호 딱 붙여가지고 스코어에 괄호 해가지고 10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 이런 형태로 배열을 선언하겠다. 만약에 인테저가 아니고 더블이면 그냥 더블 스코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롯 스코어 뭐 이렇게. 어쨌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변수 이름이 이제는 한 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개, 이 10개 전체를 스코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되겠다. 자, 그러면 그 10개의 자료형 각각 하나하나가 다 인테저로 저장하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int 이렇게 했으니까 int 스코어 10개. 이 의미는 각 하나하나마다 이 정수다, 인테저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각 층이 있겠죠. 아까 우리 아파트로 치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서는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를 우리는 0을 넣어요. 0. 첨자가 인덱스 첨자를, 그래서 스코어, 이게 제일 첫 번째 방은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스코어 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10개니까 제일 마지막은 스코어 9 이렇게 되겠죠. 얘가 딱딱딱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테자이기 때문에 하나가 4바이트죠. 그죠? 4바이트는 이게 32비트죠. 그래서 4바이트가 다다다닥 붙어 있으니까 주소가 만약 얘가 75번지다. 그러면 그 다음 스코어 1은 4바이트 다음이니까 79번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더하기 4 해서 그 다음 번지, 그 다음 번지. 각각 시작되는 그곳에 번지가 이렇게 그 인테저 사이즈만큼 건너뛰어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주소만 알면, 우리가 만약에 이 첫 번째 주소가 아까 75번지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75번지다 이가. 그러면 여섯 번째, 그러니까 이게 0번째로 시작해야죠. 0번째, 1, 2, 3, 4, 5, 6번째. 여섯 번째는 몇 번지냐 하면 여기다가 75에다가 더하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니까 6번째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7번째죠. 원래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6 곱하기 인테자의 사이즈 오브가 인트가 4바이트죠. 그러니까 24죠. 그럼 24 더하면 99번지죠. 얘는 99번지다. 이렇게 바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코어에 만약에 6에다가 30을 넣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게 결국은 이 30이라는 값을 어디에 넣는가 하면 스코어 6이라고 하는 그 방에다 넣어야 되니까 주소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스코어의 0번째 주소만 알면 쉽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99번지에 30을 쏙 넣죠. 여기 싹 들어가는 30. 자, 그래서 이 인덱스 안에 있는 인덱스의 범위는, 첨자 범위는 0부터 사이즈 -1까지 항상 그렇게 정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바로 반복문 할 때 for문을 하면 보면 i가 0부터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배열을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도 선언을 하고 나면 그게 초기화를 바로 하듯이 여기도 배열에도 초기화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테자 a는 4라고 하고 a의 0에는 10, 1에는 30 해서 0부터 사이즈 빼기 1이니까 4 빼기 1 해가지고 3까지 값을 이렇게 쭉 넣는데, 이런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바로 한꺼번에 우리가 이걸 변수할 때는 인테자 a는 0 이렇게 선언하면서 바로 동시에 값을 초기화하죠. 그것처럼 배열은 인테자 a의 4 이게 똑같아요. 그죠? a의 4 똑같이 하는데 거기다가 none 하고 요런 기호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10, 30, 40, 50 요렇게 각각 4개를 바로 a의 4에다가 넣어라. 여기서 말하는 a의 4라고 하는 건 a의 네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아파트가 방이 4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4개를 쏙 집어넣은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게 4개라고 하는 걸 우리 금방 아니까 굳이 4라고 하는 걸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인테자 a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크기를 생략하고 여기다가 10, 30, 40, 50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방이 4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반대로 인테자 b에 4 해가지고 4개인데 1, 3 2개만 넣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00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대신에 이것처럼 여기서 이 예제처럼 인테저 a는 4 여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선언하고 초기화할 때만 요런 기호를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a라고 하는 방에다가 동시에
10, 30, 40, 50을 바로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법에 맞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작은 값을 저장한 것을 찾아라. 그럼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아니면 가장 큰 값이 얼마냐? 혹은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이 들어있는 그 위치가 몇 번째냐? 혹은 가장 큰 값이 들어있는 위치가 몇 번째냐? 이런 것을 우리가 요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배열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기 때문에 요걸 한번 요 화면을 잘 보고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아까 우리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코드에서 배열의 최소값을 찾는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인테자 배열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안에 뭐 45, 30, 24 뭐 그냥 아무렇게 넣어요. 60, 20, 10, 둘넷, 6개, 40, 90, 33, 둘넷, 여섯, 여덟, 9개, 10개, 10개로 28 이렇게 넣었다고 쳐요.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그러면 당연히 눈에 딱 보고 10이 제일 작구나. 이 금방 알죠.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게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전체 크기를 10이라고 해요. 10 10개니까 그래서 전체 데이터 사이즈를 num을 10개라고 하자. 10개죠. 10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하면 여기 안에 10이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min. 그 다음에 i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반복문을 쓰면서 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포문을 도는데 제일 작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포문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포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min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딱 스탑하면 그때까지 해서 가장 작은 값이 들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있는 45가 제일 작다. 우선은 시작할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실에서 한 줄로 쫙 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학생을 찾아라 라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눈으로 딱 보고 얘가 제일 작구나 이 바로 이런 거죠. 여기서 눈으로 딱 보고 10이 제일 작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라면 수천 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서는 제일 먼저 제일 작은 값은 제일 첫 번째 거. 자, 데이터의 제일 첫 번째 것은 0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에 있는 것이 제일 작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면서 반복문을 돌면서 언제든지 스탑하면 그때까지 해서 제일 작은 값이 min에 들어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복이 끝까지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임시로 10개를 했지만 이게 수천 개도 상관없이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i가 우선 0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어디까지? num까지. num이 이제 10개죠. 0부터 10개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num을 쓰면 i가 num보다 작으면 9까지 하는 거죠. 9까지. 그래서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자, 그러면 뭘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가장 작은 지금까지 해서 제일 작은 값이 min에 들어 있으니까 그거하고 지금 현재의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mean보다 지금 있는 이 데이터 i 번째 거 지금 현재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i가 1부터니까 여기서 시작하죠. 요거하고 지금까지 제일 작다고 했던 요 45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작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min에는 데이터 i 방금 이게 더 작아 라고 하고 min을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45가 제일 작다고 했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i가 1부터 하나씩 가면서 지금까지 제일 작은 것보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더 작으면 요 데이터를 min에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45보다 30이 더 작으니까 30이 더 작아 라고 이제 min에다가 30을 넣죠. 그 다음에 24를 보면 24가 더 작으면 24가 더 작아 해서 min에다가 24를 넣죠. 그러니까 60을 보니까 60보다 min이 더 작지 않죠. 그러면 if 문을 그냥 빠져나와서 다시 for 문 돌죠. 그럼 20 보니까 지금까지 제일 작은 게 24였는데 20을 비교해가지고 20이 더 작으니까 또 20이 min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면서 min에는 제일 작은 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한두 번만 해보면 이런 패턴으로 해서 끝까지 가면 되죠. 이거는 지금 num이 10이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수천 개 있으면 이렇게 수천 개에 대해서도 동일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반복문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 돌고 나오면 그러면 printf 해가지고 이게 min 최소값은 %d newline 그 다음에 min을 찍으면 그게 제일 작은 값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실행시키면 최소값은 10.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값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거 모른다고 치고 여기서 입력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예제처럼 이렇게 어떤 스캔 F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걸 가지고 사용할 때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입력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0이 제일 작아 이렇게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얘를 제일 큰 값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min이 아니고 이제는 max 값을 가지면 되겠죠. max는 똑같이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제일 키가 커 max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max보다 방금 이 데이터 i가 더 크면 그럼 이 데이터 i를 max에다가 저장을 하면 그러고 나서 반복을 계속 돌면 처음에는 제일 데이터 0이 max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i가 1부터 계속 반복하면서 그 데이터 i가 지금까지 제일 크다고 했던 max보다 얘가 더 크면 그러면 이 데이터 i를 max에다가 넣고 또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가장 큰 값을.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최대값은 %d에 들어있겠죠. max 해가지고 max에 들어있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시켜 보면 90이라는 값이 제일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지 10개를 했지만 뭐 20개, 30개 더 많아도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이 작동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값은 찍었지만 그럼 어느 번째 게 가장 큰가 이렇게 하려면 약간 달리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max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값이 아니라 몇 번째 것이 제일 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 것이 제일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0번째 게 제일 커 이렇게 하는 거예요. max가 0번째 게 제일 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30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제일 크다고 했던 애가 데이터의 max 번째 것이 제일 크다 했으니까 그 max의 제일 크다고 하는 그것과 지금 i 번째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얘가 더 커. 그러면 max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i를 하는 거죠. i. 그러면 바로 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데이터 i가 제일 크면 그 제일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제일 크다고 했던 이 max 번째 거의 데이터하고 내가 i 번째 것의 데이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 i 번째 것이 더 크면
맥스에다가 i 번째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장해 놓는 거죠. 맥스에다가.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맥스가 아니라 데이터의 맥스 번째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값은 퍼센트 d 번째인 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맥스를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맥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플러스 1 해가지고 몇 번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해보면 최대값은 8번째,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8번째 인 90이 제일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거를 맥스 1 빼면 그럼 0부터 시작해가지고 0부터 해서 7번째겠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위치를 아는 것과 실제 값을 아는 것은 조금 달리 프로그래밍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 가지고 쉽게 그것의 큰 값, 작은 값, 아니면 뭐 작은 값이 들어있는 위치 혹은 큰 값이 들어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방금 이 코드하고 방금 코딩한 거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은 최소 값을 찾는, 그래서 최소 값을 찾는 거고, 이것은 최소 값이 있는 그 위치,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민이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썼지만 여기서는 민 i 인덱스 해서 i 대문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i를 보통은 대문자나 l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이게 폰트에 따라서는 얘가 소문자 l인지 혹은 숫자 1인지 혹은 대문자 i인지 이게 사실 구별이 잘 안 되는 폰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그 변수에 l이나 1이나 i 같은 건 잘 안 써요. 대문자 i. 소문자 i는 우리가 눈에 딱 보이니까 쓰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하다 보면 1차원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2차원 배열로 해서 이 가로 세로로 해서 이 행이 두 행이고 행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열이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2차원이죠. 그럼 3차원도 만들 수 있고 n차원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a 인테저 a에 2개에 4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4개짜리가 2개 있다는 거예요. 2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A의 00, A의 01, 02, 03 해서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2차원 배열이 있으면 2차원 배열은 결국 얘들은 어차피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배열인데 이게 우리가 행이 로우라 그러고 이게 열이 컬럼이에요. 그러면 이게 로우 기준에서 물론 이게 결국은 기억 장소는 이 주소 값이 하나씩 있는 1차원 형태예요. 모든 메모리의 주소는. 그래서 결국 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배열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바로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몇 번째라고 하면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죠? 그 위치를, 주소를. 그런데 이제 2차원 같은 경우에는 11, 33, 40, 0, 50, 0 이런 식으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 10, 30, 40, 50, 1, 3, 0, 0 이런 식으로 저장할 것인지 그에 따라 다른데 C에서는 로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칼럼이 쭉쭉 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 30, 40, 50,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요 50 다음에 바로 이어서 1이 이어져서 저장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 바로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0000에 컬럼에 0, 1, 2, 3, 그 다음에 1111에
그 다음에 0,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주가 되는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로우 메이저라고 그래요. 로우 메이저. 만약에 칼럼 위주로 돼 있으면 칼럼 메이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2차원 배열 C에서는 2차원 배열이 1차원으로 다 이게 저장이 될 텐데 바로 로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 값이 쭉쭉쭉 바뀌고 그 다음 행에 대해서 또 열 값이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순서가 들어간다. 그래서 2차원 혹은 3차원, 4차원, 다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배열인데 그 배열의 그 한 요소가 인테저까지 우리가 진표하는데 인테저가 아니고 글자일 때, 캐릭터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문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student라고 하면 student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배열의 문자 배열. 캐릭터의 만약에 job 이게 직업이 해가지고 이게 student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자죠. 그러니까 일곱 자일 때는 하나 더 해가지고 8개로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테자니까 아까 인테자일 때도 그랬는데 캐릭터니까 이걸 우리가 초기화를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는 S 그 다음에 T U D E N T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STUDENT 해서 7개인데 우리 원래 8자리잖아요. 8개인데 7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은 항상 0이 들어가죠. 근데 그 0이 들어가는데 얘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0이 실제로는 이 8비트짜리 에다가 00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A라고 하는 문자는 그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0에 해당되는 것의 아스키 코드 값은 아스키 코드 표시는 null이라고 해요. null. 그냥 0 글자가 아니라 실제 값이 0인 거예요. 0. 그래서 역슬래시하고 0을 붙여서 글자로 표시하면 얘는 값이 0인 실제 값이 0인 그러한 글자. 그걸 우리가 null이라고 해요. null.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null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job이라고 하는 것에 student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차피 문자열이니까 다운표 가지고 student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다. 이죠? job에다가.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죠. 원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B라고 하는 문자 배열에 글자가 4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A, B, C 하고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이면 A, B, C 하고 마지막 한 개가 뭐예요? null이 들어가요. null. 0이 들어가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처럼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null이 들어가는 것을 약속을 해가지고 캐릭터의 A의 배열이다. 여기서는 A, B, C 3개죠. 3개인데 그러면 A에 3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열이니까 마지막에 null이 하나 더 넣어가지고 4개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A, B, C하고 null이 여기에 항상 들어간다. 그리고 요 null 들어가는 건 요까지가 얘가 문자 열이다. 이거죠. 문자 열.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의 크기는 저장되는 문자 개수보다 한 개 더 커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제일 마지막에 항상 null 문자를 넣어가지고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가 지금 문자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사용을 하면 내가 실제로 null이 나올 때까지 가지고 하나의 null 바로 앞에까지를 이렇게 문자열로 생각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null을 염두에 두고 이
배열의 크기도 지정하고 또 거기다가 값을 넣을 때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ABC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ABC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은 방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방법처럼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는데 A의 이 크기를 고정시키지 않고 A의 배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기화 값을 넣으면 이 4개만큼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A, B, C 해가지고 문자열을 이렇게 넣으면 자동적으로 마지막은 널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A, B, C 하고 각각 글자 하나씩 하고 마지막에 널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널을 안 넣어도 마지막에 무조건 0이 들어가니까 개수가 4개인데 원래 4개인데 3개만 넣으니까 마지막은 남는 것들 전부 0으로 들어가게 되겠어요. 이때 말한 0은 문자열의 관점에서는 널이라고 하는 문자다. 실제는 0이라는 값이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캐릭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쓰죠. S라고 하는 스트링은 캐릭터 배열인데, 그러니까 문자 배열인데 우리가 문자 배열을 문자열이라고 하지 않고 문자열을 C에서는 문자 배열을 빌려 가지고 이 배열에다가 뭐 문자 하나씩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배열에 한 요소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나씩 넣는데 다만 마지막에 항상 너를 하나 더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 것이 바로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 배열을 썼던 문자 배열. 캐릭터 S 이렇게 된 거. 그래서 C 랭귀지라고 하면 요 C 랭귀지라고 하는 개수만큼에다가 플러스 한 개 더 해가지고 마지막에 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S라고 하는 것을 %S로 출력을 하면 이 S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만약에 아까 인테저 배열에서 스코어 해가지고 10 했잖아요. 그죠? 이때 스코어라고 하는 그냥 부르는 거하고 여기에 이게 캐릭터의 문자 배열인데 문자 배열 이름 S 이렇게 쓰면 얘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이름을 딱 정한 거죠. 근데 거기에 5번째 집 이렇게 하면 주소값이 있을 텐데 5번째 값 S의 2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S의 2번째에 해당되는 글자 이렇게 되겠죠. 캐릭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냥 S 이렇게 하면 얘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 S의 0번째 것의 주소값을 의미해요. 주소값.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문자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배열이 있으면 그 배열의 이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그 배열의 첫 번째 0번째 방의 그 주소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주소값을 주면 얘가 널이 나올 때까지 찍는 게 2%S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걸 많이 쓰고 그냥 이게 프린트 할 때는 근데 여기서 별표 내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바로 배열의 이름 S 이렇게 하면 얘는 S라고 하는 것은 바로 S의 0번째의 그 주소 값을 의미한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처럼 자바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캐릭터 배열인데 자바 이렇게 문자열을 넣죠. 그럼 얘가 JAVA 하고 마지막에 널이 되니까 이게 5개죠. 5개. 자바 5개. 근데 이제 자바라고 하는 배열의 0번째부터 해가지고 자바 4번째. 근데 요 3번째까지가 이 자바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되고 마지막에는 항상
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널이 0이에요. 0. 그래가지고 여기처럼 for i는 0부터 자바 i는 0부터 자바의 i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바 i 이렇게 하면 자바 i는 결국은 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어떤 값이 있겠죠. 0이 아닌 값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바의 네 번째가 널이죠. 0이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전에는 자바 i를 %c로 문자로 계속 찍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바라고 하는 게 찍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의 합을 구하라. 이 배열의 우리가 평균을 구하라. 전체 스코어의 총합을 구하라.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성적이 10, 20, 30 이게 쭉 있어요. 7개가 있죠. 그러면 i가 0부터 7까지 i를 1 증가시키면서 토탈을 먼저 0으로 세팅해 놔야 되겠죠. 그죠? 거기다 계속 값을 정하니까. 그래서 토탈 플러스는 그레이드 i 하면 그레이드 i 번째 것을 토탈에다가 계속 더하라는 거죠. 계속 더하면 결국 제일 마지막에 끝나면 뭐가 남나면 토탈에는 이 끝까지 이 7개까지 0, 1, 2, 3, 4, 5, 6 이래가 6까지 혹은 이렇게 7개까지 더한 값이 토탈에 저장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든 원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에다가 이 배열을 함수의 인자로 줄 수 있겠죠. 그럼 원래 배열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S라고 하는 애는 이게 캐릭터 S의 뭐 5개 이렇게 했는데 이 S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S의 0번째 것의 주소값을 의미한다 이죠. 값. 자, 그래서 인테자 썸에 인테자 G 스코 해가지고 배열을 주면 얘가 배열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크기를 주는 게 아니라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 이 G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처럼 넘어오는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그럼 그 주소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을 주면 전체를 다 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전체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함수를 전체 다 더한 거, 이걸 뭐 long이라고 해야죠. long. 그 다음에 sum, 그러니까 배열을 다 주는데 여기서 어떤 array인데 arra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테자 이렇게 하면 인테자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얘가 array라는 의미예요. array. 그 다음에 인테자 n 해가지고 n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배열을 주면 처음에는 우리가 int의 i와 total, sum은 0을 처음에 주고 for i는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total에는 플러스는 array의 i 번째 것을 계속 더하는 거죠. total에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 토탈에는 모든 값들이 다 더해진 값이 토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토탈에 든 값을 토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i는 인테자고 토탈은 우리가 조금 큰 값으로 long으로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리턴을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최대값은 이 구했고 printf의 총합은 %ld 해가지고 그냥 sum에 뭘 불러요? 이게 배열을 주는 거죠. 배열이 우리 여기서 데이터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 0번째 끝에 주소값이 들어가서 요 주소값이 쌓아 와서 그 주소값에 대해서 뭐 몇 번째 이렇게 하면 결국 요 주소값에서 i 곱하기 이 인테저니까 사이즈 오브 인테저 곱해가지고 주소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토탈에다 계속 더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다 합치면 380이에요. 근데 380을 우리가 금방 알기 어려우니까 그냥 한 2개 정도만 더하라고 하면 2를 넣으면 45하고 30이니까 이게 75죠. 75. 예를 들어서 이제 3개만 더하라 하면 사실 10개 있지만 얘는 그냥 3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n이 요 3이 들어가면 3까지만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5, 30, 24 더하면 99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처럼 이 sum이라고 하는 배열도 여기 이제 배열을 인자로 받아가지고 하고 여기 이제 n까지 해서 근데 사실은 이 배열에 대해서는 그냥 받으면 얘가 몇 개의 크기의 배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물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레이드를 이렇게 7개를 주지만 여기서는 데이터에 그냥 개수가 없이 그냥 오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에 3 이렇게 하면 얘는 배열이 아니라 데이터의 세 번째 0, 1, 2, 4번째에 해당되는 그 인테저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고 이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이름을만 넘겨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 값을 배열해서 민 값을 찾는 거 n개의 엘리멘트가 있는 이 데이터라는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것은 먼저 데이터 0을 민에다 넣고 i는 1부터 n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데이터 i가 민보다 더 작으면 민에다가 데이터 i를 저장을 해가지고 계속 도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얘가 이해를 하면 전체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코드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차원 배열이 있으면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을 정렬하는 것. 이 정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1차원 배열을 정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sort에 배열이 들어오고 n개가 들어왔어요. 아까 여기서 한번 sort에 데이터에 3개만 있다고 3개만 뭐 3개가 있다고 해도 되고 10개 있다고 해도 되고 사실 이게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팅을 한 후에 자, 소팅을 한 후에 소팅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드예요. 그 어떤 소팅 한다는 말은 순서를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해가지고 소팅을 한 후에 찍어 보는 거죠. 프린트 해보려면 똑같이 프린트 array 데이터에 10개 해서 한번 찍어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지금 안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치우기로 하고 print array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void print array 인테자 배열을 주고 보통 우리 배열을 일부러 데이터 이렇게 쓰는데 이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여기서 데이터를 넘겨주면 얘를 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인테자 n
하면 우리가 for i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i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i가 n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printf에 %d 한 칸 띄우고 데이터에 i 번째 것을 찍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ntf에 newline을 찍죠. 자, 그래서 프린트 어레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소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냥 불러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어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45, 30, 24 이렇게 순서대로 찍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함수를 방금 만들었어요. 그죠? 프린트 어레이는 요거 데이터라고 하는 요 주소값이 이게 첫 번째 것의 주소값인데 이 주소값이 넘어오면 그냥 그 주소값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의 i라고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데이터 i라는 것은 그게 데이터라고 하는 주소값에다가 i 번째 것에 곱하기 size of int 이렇게 해서 그만큼 주소값이 계산된 후에 거기에 값을 출력하라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거는 조금 나중에 배우면 이렇게 되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포인트하고 배울 때 다시 상세하게 합시다. 어쨌든 배열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모든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를 다 이것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주소값만 보내요. 그럼 주소값만 보내면 그게 0번째 주소값이기 때문에 그 0번째 것에 i에 0을 넣으면 0번째 것의 주소값에 해당되는 그 값 45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i 해서 또 1 하면 바로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sort는 뭔가 순서를 바꿔 가지고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맥스를 이제 배웠는데 맥스 제일 배열에서 가장 큰 값 혹은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이 있는 위치 우리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인테자 자 맥스인데 인테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 인테자 n이 있으면 얘는 이제 가장 큰 값이 있는 그 위치 오케이?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인테자 가장 큰 값이 있는 위치가 m이라고 하면 m이 첫 번째는 0번째 있겠죠. 그게 제일 큰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자 i를 두고 for i는 이제 0번째, 1번째부터 해서 m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데이터에 n번째 있는 내가 제일 크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작은 거 해볼까요? 뭐 사실 똑같은데 제일 작은 거를 해볼게요. 제일 작은 거니까 이 데이터의 m이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방금 데이터의 i 번째 게 더 작다면 얘가 더 작다면 그러면 이제 m에다가는 i를 넣어라. 그러니까 지금 m에는 항상 제일 작은 애에 해당되는 그 위치 값이 m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i를 계속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가면서 9까지 되겠죠. a는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이 데이터에 요 m번째 것이 지금까지 제일 작다 그랬는데 얘가 더 작아 그러면 그때는 m 너 이제 나와 그래서 m에다가 지금 얘가 더 작으니까 요 i 번째 것이 더 작아 해서 이제 m에다 저장해 놓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m에는 제일 작은 애의 위치가 들어있겠어요. 그러면 return m 하면 m에는 제일 작은 애가 들어있어요. min이라고 하는 애는 제일 작은 애의 위치 값이 들어있어요.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printf에 %d 가장 작은 값 min의 배열이 들어가고 n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라고 하는 걸 주고 10개를 주면 그것의 제일 작은 값이 여기 찍힐 거예요. 에러가 났네요. 여기 지금 아직까지 프로그램 안 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제일 작은 값이 5에 다섯 번째 0, 1, 2, 3, 4, 5 다섯 번째 10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개를 보지 않고 5개 중에 제일 작은 거 해보자. 그러면 0, 1, 2, 3, 4, 5 여기서부터 5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얘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아마 4가 되죠. 0, 1, 2, 3, 4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10을 주면 0부터 10 전까지, 그러니까 9까지 해서 가장 작은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요 미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처음에 자, 인테자 m 민에는 데이터 민에다가 여기 민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민에 데이터를 주고 n을 주면 거기서 제일 작은 애를 우리가 얻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작은 애를 찾았으면 제일 작은 애를 지금 현재 그 이치에 있는 것에다가 넣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작은 곳에다가 넣는데 지금 현재 데이터의 0번째에다가 데이터의 m이 제일 작은 값을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 0에다가 넣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원래 데이터 0에 있던 애들은 그러니까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면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여기서 제일 작은 애가 찾으면 여기서 데이터에다가 소트 해가지고 데이터에 10개를 주잖아요. 그럼 10개를 주면 여기 데이터에서 10개를 주면 데이터에서 10개에 대해서 가장 작은 것을 찾아줄 거예요. 여기 있는 방금 얘가 함수가. 그래서 45부터 28까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얘가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5가 되겠죠. 그럼 5의 m이 5가 나오겠죠. 5. 그러면 데이터에 5가 10인데 10을 데이터 0에다가 집어넣으니까 45, 0으로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있던 게 얘가 이쪽으로 싹 들어가면서 40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기에 프린트 어레이라고 하는 걸 소팅하기 전에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소트가 된 후에 다시 출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45였는데 가장 작은 값에 해당되는 이 값을 여기 싹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거 싹 집어넣는 거를 넣지 말고 싹 집어넣는 거를 넣기 전에 원래 있는 45를 잠시 딴 데다 피신해 놓고 요 10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45를 다시 아까 여기다 넣어놓으면 요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테저 템프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템프에다가는 데이터에 0번째 것을 잠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민 값을 찾은 후에 그럼 데이터에 m에 있는 거를 데이터 0에다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m에다가 뭘 넣는가 하면 방금 잠시 저장했던 그 데이터 0을 넣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10이 제일 작은데 10을 요 45가 들어있는 0번째에다가 속 집어넣기 전에 0번째 있는 애를 잠시 템프에다가 임시로 피신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m이 5가 다섯 번째 제일 작으니까 이 10을 데이터 0에다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m에다가는 방금 잠시 피시켜 놓은 템프를 넣으면 이게 하고 나면 요 제일 작은 값 10이 요 첫 번째 거하고 싹 바뀌어 가지고 10이 있고 45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스텝을 거치고 나면 어떤 걸 알 수 있나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쫙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학생을 찾아가지고 그 학생하고 제일 첫 번째 학생하고 교대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뒤로 한 칸씩 물러가 하고 이 제일 작은 학생을 바로 앞에다 딱 대기시키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하나씩 다 뒤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고 요 10과 45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걸 거치고 나면 어떤 일이 하면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작은 애가 어쨌든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여기서 또 제일 작은 애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하는 것을 설명하기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이미 여기까지에 대해서 제일 큰 걸 찾아라 이런 걸 이미 했으니까 그걸로 우리가 맥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맥스는 제일 0번째까지 제일 크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제일 크다라고 했는 것보다 방금 얘가 더 크면 그러면 m에다가 i를 넣고 m에는 계속 제일 큰 애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다가 m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맥스인데 지금 현재 데이터의 m-1번째 것을 여기 28이에요. 28을 잠시 템프에다가 임시로 저장해 놓고 여기 제일 큰 거를 찾아서 그 다음에 그 n번째 것을 여기 아까 있던 m-3번째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템프를 m으로 넣으면 이제 제일 마지막 28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서 제일 큰 거 90 하고 싹 바꾸는 게 되겠어요. 이 코드는. 그죠? 자, 다시 데이터의 m-1번째 왜냐하면 0부터 m-1개까지 있으니까 0부터 m-1개까지 중에서 m-3번째 있는 28을 잠시 템프에다 넣어놓고 이게 지금 이제 28을 잠시 템프에다가 넣는 거예요. 템프에다가 여기 28을 잠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맥스를 구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맥스를 구하면 90이 나올 거예요. 90의 위치 0, 1, 2, 3, 4, 5, 6, 7 7이 나오겠죠. 그래서 m은 지금 현재 7이에요. 7.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7번째가 90이죠. 그것을 데이터의 n-1, n-1은 이게 전체가 우리가 10개라고 그러면 n-28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 데이터 m을 싹 집어넣죠. 그럼 얘가 90으로 바뀌어요. 그럼 대신에 이 90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28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의 제일 큰 위치에 있는 요 90이라고 하는 위치에 템프를 넣으면 얘가 이 28에 90이 들어가고 요 원래 90에는 28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제일 큰 애를 찾아가지고 제일 마지막 갖고 바꿨으니까 이제 90은 제일 큰 애가 여기 있고 나머지 여기서 또 제일 큰 애하고 얘하고 바꾸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템프와 그 다음에 m 이런 걸 두고 자, for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 여기 i도 있어야 되겠죠. 인테저 i. 그래서 i는 처음에는 n까지 해요. n. 그 다음에 i가 마지막에 1보다 크면 해요. 개수가 현재 지금 n개 있을 때 먼저 해가지고 제일 큰 거 찾아가지고 제일 뒤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는 한 개 줄이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n개 있을 때 하는 거예요. n개 있을 때. 그 다음 i가 1보다 크면 한 개보다 더 크면 하고 i를 일씩 감소시키면서 i를 1 감소시키면서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m에다가는 템프에다가는
데이터에 n-n이고 i 빼기 1번째 거. 왜냐하면 이게 결국 i가 지금 현재 n이죠. 처음에는 n으로 가 있다가 한 개씩 감소시키면서 하니까 i-1, 요 n 처음에 10개니까 10개에서 제일 마지막 거 28에 해당되는 걸 템포에 넣고, 그 다음에 m에다가는 지금 i 개수만큼을 가지고 맥스를 찾고, 현재 우리가 i가 처음에는 n이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i-1개에다가 데이터 m을 넣고, 그 다음 데이터 m에다가 템플 넣고. 자,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나 요 밑에 있으나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일 큰 애, 처음엔 n개에 대해서 데이터에서 제일 큰 거를 찾고, 그리고 찾은 게 n번째 거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왜냐하면 아까 n개일 때는 n-1이니까, 그죠? n-1번째 거하고 n번째 거하고 싹 바꾸는 게 요거예요. 요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개 중에서 찾았으면 그 다음 것에서 또 제일 큰 거 찾아가지고 얘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서 한번 바꾸고 나서 이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프린트 레이를 여기 놔두지 말고 요 위에 놔두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때는 매번 한 번씩 찍어보는 게 좋아요. 프린트 레이 해가지고 현재 이 데이터하고 i까지를 찍으면 여러분이 대략 어디까지 찍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45 여기 쭉 있잖아요. 거기서 28하고 제일 큰 거 하고 싹 바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90은 어차피 있어요. 90은 가만히 놔두고, 이게 그 다음에 i가 하나 감소돼 가지고 요 i 개수만큼 찍으면, 그 다음에 9개에 대해서 가장 큰 거 60하고 33하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 33이 여기 와 있고 60이 여기 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까지에 대해서 또 제일 큰 걸 찾아가지고 제일 뒤에 거하고 바꾸고, 계속 큰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제일 뒤에 하고 바꿔가지고 넣어놓으면 결국 이게 소팅이 된다. 이게 이제 요런 소팅을 우리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셀렉션 소트라고 해요. 셀렉션 소트는 여기 있는 쭉 배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셀렉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하고 바꾸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놔두고, 그 다음 n-1개에서 또 제일 큰 걸 찾아가지고 마지막하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i가 아니라 n까지 출력을 시키면, n은 고정되어 있죠. n까지 출력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쫙 보면 요 28에서 제일 큰 거 90과 28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거 60을 33하고 바꾸고, 그러면 이제 두 개는 놔두고 요 앞에서 제일 큰 거 45하고 28을 바꾸면 28하고 45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i가 1보다 클 때까지니까 두 개 있을 때까지, 두 개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안 바뀌어도 되면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자기 값하고 자기 값을 바꾸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소팅하는 알고리즘을 배우는 게 이 지금 수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 요거는 이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배열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소트도 있어요. 소트. 근데 여기서 쓰는 소트는 바로
버블 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값이 있으면 만약에 앞에 있는 값이 뒤에 것보다 더 크면 그러면 싹 바꿔요. 그러면 또 얘하고 비교해 가지고 앞에 게 더 크면 싹 바꿔요. 만약에 뒤에 게 크면 안 바꾸면 되죠. 그럼 또 얘도 그래서 쭉 가면서 앞에 있는 애가 키가 더 크면 야 너 둘이 바꿔. 그럼 또 너가 더 크네? 그럼 너 둘이 바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애가 제일 키가 큰 애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 앞에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너 둘 중에 큰 애가 있으면 또 바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쭉 가서 가면 마지막에는 항상 제일 큰 애가 있게 된다. 그게 이 소팅인데 이걸 우리는 버블 소팅이라고 그래요. 버블 소팅. 그래서 i가 0부터 i가 n까지 j는 i부터 j가 n보다 작을 때까지 시키면서 계속 데이터 i와 데이터 j가 크면은 바꿔라 이거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방식은 조금 다르다 그죠? i가 0부터 n까지 j는 0부터 i부터 n까지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돼요. 요 코드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면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for i 이게 지금 이렇게 됐구나. i하고 j를 바꾸는 거네. 지금 버블 소프트하고 좀 다르네, 그죠? 이게 버블 소프트가 아니네. 자, 여기 보면 자, 버블 소프트가 아니고 자, 이게 i와 j, i가 있고 i가 0부터 i가 n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j는 i,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지금 i가 0이에요. 그 다음에 j는 i죠. 여기서부터 n까지 쭉 가면서 만약에 데이터 i가 더 크면 j하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j에는 제일 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j가 쭉 가면서 얘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더 커. 그러면 놔두는데 i가 더 크면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i에는 제일 작은 애가 있게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예제를 가지고 보면 이 코드를 한번 직접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소팅을 우리가 요거는 셀렉션 소트인데 요 소팅이 아니라 똑같이 코드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자, void sort에 인테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저 n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인테저 i와 j와 템퍼가 있죠. for i는 0부터 i가 n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쭉 가요. 그래서 for j는 i부터 j가 n까지 j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어차피 지금 i하고 j가 처음엔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j가 i 하면 보다는 i 플러스에서부터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는 코드를 조금 더 손본 거죠. 데이터의 i 번째 거하고 데이터의 j 번째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i가 지금 0에 있어요. i가 0에. 그러면서 j가 그 다음을 계속하면서 n까지 쭉 가면서 만약에 데이터 i가 더 크면은
두 개를 싹 바꾸니까 결국은 데이터 i에는 제일 작은 애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i를 넣고 요게 우리가 수합하는 거죠. 데이터에 i에다가는 잠시 데이터에 j번째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j번째 거에는 템프를 넣고 얘가 두 개 i와 j에 있는 값을 싹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 다시 빠져나왔지? 자, 여기에 여기까지고 여기까지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아까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print array에 데이터에 n 해서 n개를 계속 찍어보는 거죠. 한번 스텝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45 여기서 여기 있는 애하고 그 다음 거하고 비교해서 더 작으면 얘가 앞에 오고 그러면 45가 오죠. 그 다음에 여기 30이 돼 있을 거예요. 24하고 비교해서 또 해보니까 24가 더 작으니까 또 30이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제일 앞에는 이 제일 작은 애가 10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것에서는 i가 이제 1로 넘어가서는 이제 1부터 해서 또 쭉 가면서 j를 비교하면서 j가 끝까지 가면서 또 제일 작은 애를 찾는 거죠. 그러면 20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4가 더 작고 28 이렇게 제일 작은 값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게 소트인데 뭐 여러 가지 소팅은 뭐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 코드든 아니면 이 셀렉션 코드 소트든 하나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따라가 봐 주면 좋겠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워졌는데 내용이 문자열의 입력이 있어요. scanf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함수 scanf를 가지고 읽으면 항상 그게 글자든 아니면 인테자든 뭐 무엇이든 간에 문자열이든 어떤 스페이스가 나오는 데까지를 하나의 토큰이라고 생각하고 읽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캐릭터에 우리 name 20 해가지고 넉넉 작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로 너의 이름은 찍고 그 다음에 %s로 name을 읽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원래 인테자를 읽을 때는 scanf 해가지고 %d에 만약에 인테자 n이 있으면 n의 주소값을 넣었죠. 근데 여기는 주소값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name의 20이라고 하는 이 배열에서 name이라고 하는 요 배열 이름 자체가 얘가 name의 0번째의 주소를 나타내니까 이 주소값을 받아가지고 입력을 넣기 때문에 요 주소값하고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배열일 경우에는 scanf 할 때 주소값이 그냥 그 배열 이름이 주소값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홍길동 이렇게 하면 이 홍이라고 하는 값만 저장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이 입력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요 스페이스가 있는 데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줄씩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입력할 때는 get s 하면 한 줄을 new 라인이 나올 때까지 입력하는 거고 put s는 그냥 그 문자열을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et s, put s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에 있는 어떤 값을 입력받아 가지고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스탠다드 io.헤더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보면 자
이거 우리 다 이제 필요 없고, 인테저, 캐릭터죠. 캐릭터 라인에 보통 이제 우리가 80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면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게 콘솔이 80칸이에요. 그래서 한 81개, 81개의 크기로 캐릭터를 설정하면 마지막 널까지 합쳐가지고 저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get s line 해가지고 put s line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스탠다드 io.점 헤더 파일에 되겠죠. 근데 얘가 근데 이제 C99에서는 이게 getS 함수가 작동이 안 된다. 이게 버전에 따라서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getS의 S가 invalid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getS의 80 이것도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이 배열에다가 80 예를 들면 여기에 get s 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이 라인이 지금 81개잖아요. 그죠? 81칸이 있는데 내가 이 81개보다 더 많은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얘가 쭉쭉쭉 입력하면서 사실은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뒤쪽에는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덮어서 가지고 이게 뭐 A, B, C, D 해가지고 80자보다 더 큰 자가 뒤에 막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특정 명령어를 실행하는 코드가 있었다면 이 코드를 바꿔버리겠죠. 이런 게 우리가 해킹이에요. 해킹.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이제 C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99년 버전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getLin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문자열을 한 줄을 입력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면 되는데 현재는 getS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파일러 버전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해킹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 이제 프로그램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정수의 입력값이 30개 있으면 여기는 이제 0부터 9 사이에 정수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이걸 다 대가지고 합이 310인데 평균은 5.2000 해서 출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방식처럼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는 수가 0부터 9개까지 중에 0부터 9까지 밖에 없으니까 0부터 9까지 중에서 0은 4개 나오고 1은 1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수를 찍고 여기에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에스테리스크로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데 4개니까 4까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히스토그램이 1, 5, 그다음 10,
15, 20, 25 이렇게 출력을 해서 여기 키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분포에서 수의 빈도 횟수를 나타내는데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는 7번에 해당되는 14, 14개죠. 7이 10개, 14개 나타났다.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최종 결과예요. 자, 그러면 요 화면에 있는 요것을 여러분이 잘 보고 있으면서 실제로 코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먼저 각각 0은 몇 개, 1은 몇 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frequency라고 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가 30개죠. 30개의 실제 값 response에서 30개가 들어있어요. 30개가 아니고 렌 6, 60개네요. 60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print array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큰 것을 찾는 거, 제일 큰 것을 찾는 게 frequency의 response를 가지고 제일 것을 찾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 평균 값이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작성을 해보자.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지금까지 있던 건 다 없다고 치고 다 지울게요. 네, 내가 직접 이 전체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코드를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인테자 프리퀀시는 0부터 9까지에 몇 개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처음에 0을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 9개는 전부 뭐로 입력이 된다고요? 0으로 다 초기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이즈라고 하는 게 이게 60이에요. 그죠? 여기에 샵 define size 60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즈가 60개예요. 이게 5, 6, 7, 2, 5, 3, 9.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은 일일이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다 입력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60개를 이미 이제 딱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서 읽을 수도 있고 입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 테스트 하는 거니까 초기화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먼저 void print array를 하는데, a라고 하는 배열을 입력을 받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출력을 하죠. 근데 이게 개수가 사이즈계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for 이게 인테저 i인데,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매번 인테저 i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for 여기다가 인테저 i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i가 0부터 i가 사이즈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printf %d 띄우고 a에 i 번째 것을 찍으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찍어 볼게요. print array 해가지고 response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response라고 하는 이 배열을 얘가 print array가 받아가지고 a라고 하는
변수로 배열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이거 출력을 시키니까 A에 하나씩 찍겠죠. 그러면 얘가 그냥 옆으로 쫙 찍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개씩? 10개씩. 10개씩 찍으려면 찍고 이렇게 해서 if i mode 10개 해가지고 얘가 0이면 그러면 printf new line 근데 처음에 0부터 시작하니까 0 할 때 0에서 바로 10으로 나눴을 때 나오면 0이 돼 가지고 그럼 new line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나씩 찍죠. 그래서 10개까지 찍고 나면 new line을 찍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new line을 하나 찍잖아요. 이걸 안 하려면 사실은 이제 얘를 뒤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 개 찍고 한 개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가는데 현재 요게 나눴을 때 9면 이게 이제 한 개 찍고 두 개 찍고 해가지고 i가 9일 때 이게 이제 사실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9죠. 그럼 그때 new 라인을 찍도록 그렇게 하면 앞에 없이 이렇게 찍혀요. 알겠죠? 이게 이제 print array예요. print array.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은 mode라고 하는 것과 이게 좀 미리 void mode 해서 frequency와 response 이거를 두 개를 다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void mean integer answer 뭐 이런 게 있다고 돼 있어요. 일단 요게 지금 뭔지를 우리가 적절하게 보면서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있던 여기에 있는 요 그림처럼 요런 형태로 출력을 한다고 하죠. 다음과 같이 같은 0에서 9까지의 정수에서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20개씩 찍었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쉬워요. 그냥 20개씩 찍으면 19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20개씩 찍혀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20개 그죠?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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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0개인데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게 지금 이상하게 찍혔네. 모드가 아니고 20개죠. 20개 20개씩 해서 하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printf 다음과 같은 0에서 9까지의 정수에서 new line 하고 print array 하면 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0에서 9까지의 정수에서 하고 이렇게 출력을 했죠. 이게 바로 이렇게 된 거죠. 다음과 같은 0에서 9까지의 정수에서 하고 이제 그다음에 평균을 찍죠. 평균은 우리가 여기에 void mean이 있는데 이걸
이 다음 같은 0에서 9까지라고 하는 까지도 사실은 여기 넣지 말고 print array 안에서 다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void min인데 void min에서는 평균이니까 printf 해서 이렇게 하고 printf 평균 하고 newline 여기 newline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줘서 평균 이렇게 하면 printf에 배열 원소의 평균을 구하려 한다. newline.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출력을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printf 배열 원소의 수는 %d이고 그 다음에 배열 이거라고 하는 까지만 할까요? 이게 사이즈죠. d죠, 그죠? 그 다음에 printf newline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스페이스 하나 띄우고 배열 원소의 요거를 지금 보면서 할까요?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두면서 여기서 똑같이 따라 해보죠. 그러니까 배열 원소의 수는 60개이고 배열 원소의 전체 합은 %d이므로 그런데 이게 이제 인테저 여기 이제 %d이므로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sum의 answer 하죠. 그러니까 이게 answer 하지 말고 그냥 배열 A를 받으면 이게 A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sum이라는 거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sum은 우리 인테저 sum의 인테저 배열 A 하면 우리가 아까는 그 개수를 파라미터를 넣었지만 지금은 사이즈라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int s는 처음에 0을 시작하고 for integer i는 0부터 어디까지? 사이즈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s에다가는 뭘 더하는가 하면 a의 배열 i를 계속 더해가지고 s에다가 누적해서 그 다음에 return s 이렇게 하면 전체 총합이 셈에서 구하는 거죠. 알겠죠? 이거 이미 여러 번 반복한 거니까 i가 0부터 사이즈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s에다가 처음엔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 ai를 계속 더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a의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계속 더해가지고 s를 리턴하면 여기 sum에 오겠어요. 그래서 %이므로 그 다음에 printf 평균은 %lf 이다 하고 여기는 이제 sum이 사실은 이제 integer s는 sum의 a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저장해 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겠다, 그죠? 그래야지 여기다가 S에다가 나누기 사이즈인데 얘를 플러스로 바꿔가지고 사이즈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합에다가 플러스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한쪽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바꾼 후에 나누기 해야지. 안 그러면 인테저 나누기가 돼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요 미는 요 평균 부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민 리스판스를 보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찍으면 자 평균 배열의 원수는 하고 이제 이게 5.2 000이죠. 5.2 0 소수점 있었을까 이렇게 항상 지키죠. 그래서 얘가 조금 밀리는 것은 평균은 임어로까지 임어로 여기다가 뉴 라인을 넣고 평균은 뭐다 할 때 여기서 점 밑에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뉴 라인을 한번 찍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빈칸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거 똑같이 보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포는 아까 했던 이제 분포를 히스토그램 뭐 찍는 걸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걸 프리퀀시 그러니까 인테저 프리퀀시를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우리 실제 데이터를 인테저 R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모드를 여기에 프리퀀시를 주고 리스판스를 줘서 찍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이 모드가 하는 역할은 요거는 평균은 요 부분이고 프린트 어레이는 요 위에 있는 요거다, 그죠? 자, 그럼 모드를 보면 모드는 먼저 자 printf 아까 여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평균이 아니고 분포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rintf 이게 줄 쫙 그쵸? 근데 이런 거 줄을 찍는 게 만약에 얘가 이제 여기 한 칸이 5개에서 25개, 6, 7개, 27개, 그 다음에 8개, 8개, 8개 하면서 38, 24, 27 하면 이제 59, 한 60개라고 치면 이거 그러니까 for 인테저 i는 0부터 i가 60개에 대해서 i를 인식시키면서 printf 빼기 하고 그 다음에 printf uline 이렇게 찍어서 한번 일단 테스트 해보죠. 그럼 분포하고 이렇게 이제 라인이 쭉 찍히겠죠. 우선 이게 어느 정도 개수인가? 임으로까지니까 대략 한 5개를 빼야 되네요. 이게 55개 하면 이렇게 딱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빼기를 찍는 거니까 여기다가 void print 마이너스 해가지고 인테저 n개를 찍으라 하면 얘를 가지고 와서 싹 씌워놓고 n, 그럼 얘가 n개의 마이너스를 찍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print 마이너스 55 이렇게 하면은 이게 55개의 빼기가 쭉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printf 해가지고 이제 이거 수, 횟수, 히스토그램 이걸 해보면 수는 퍼센트 이게 대략 우리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s라고 하면 이게 수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띄워져 가지고 수 이렇게 나오죠. 10s 그 다음에 또 10s 해서 횟수, 그죠? 그 다음에 printf 해가지고 6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이제 퍼센트 이게 대략 뭐 10개라고 하고 10개스 나중에 이건 맞추기라고 스페이스 한 개를 10s 하면 이렇게 찍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히스토그램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뉴라인, 그러면 이제 수, 횟수, 그 다음에 10s는 이렇게 빈칸 10개를 10s에다가 빈칸 하나를 찍으니까 앞에 9개를 빈칸으로 하고 10개가 빈칸 찍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그럼 뉴라인 하면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라인이 빈줄이 하나 있으니까 빈줄을 하나 더 넣어요. 여기다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게 10개, 10개, 그 다음에 이게 10개라고 치고, 그 다음에 10개, 그죠? 그러니까 30s에 printf에 30s에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걸 찍는 거죠. 퍼센트 30s에 1 넣고, 그 다음에 printf에 그러면 이제 5개 퍼센트 5개 s에 1, 그래서 퍼센트 5개 s에 1,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퍼센트 5개 s에서 2, 2, 1, 1, 2, 2. 자, 이게 지금 무슨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개수를 여기 5칸 해가지고 이게 총 10개, 여기 10이라고 하는 게 10칸에 대해서 1이 찍혀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근데 앞에 이제 10칸 하나, 둘, 셋, 4개네요. 40에서에 1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요 5개에서 1% 5개 S에서 1 하나 찍고, 그 다음에 5개에서 2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뉴라인을 찍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줄로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좀 어딘가에 개수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조절하기로 하고, 이쪽 이제 그 다음 줄은 여기가 10칸, 10칸, 10칸. 이게 30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30에서 1을 찍고, 그 다음에 5칸에서 5를 찍고, 그 다음 5칸에서 0, 5, 0, 5, 0, 5. 그죠? 그럼 여기가 2개가 더 있어야 돼요. 5칸씩. 그 다음에 이게 0, 5, 0, 5.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10, 15, 20, 25. 자, 이게 1, 5, 10, 15, 20, 25. 이렇게 찍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드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각 0, 1, 2, 3, 4, 5, 6, 7, 8, 9에 대해서 0, 1, 2, 3, 4, 5, 6, 7, 8에서 개수가 몇 개인지, 프리퀀시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찍어야 돼요. 그래서 void calc 프리퀀시를 구하는 것을 해봅시다. 인테자 f에 인테자 r. 이거는 자 for 인테자 i는 0부터 사이즈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 이제 우리 리스폰스에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리스폰스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만약에 f에 ri, 만약 ri가 이처럼 5라면 f의 5에다가 1 증가시키자. 만약에 ri가 0부터 1 가면서 r의 두 번째 6이다 그러면 f의 6에다가 1 증가시키자. 7이면 f의 7에다가 1 증가시키자 해서 각각 증가시키면 각 해당되는 것의 개수 횟수가 쭉 올라가겠죠. 일씩. 그래서 f의 ri를 플러스 시키면 얘가 뭘 하는가 하면 결국 이 프리퀀시 개수를 구한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에 프린트 아까 마이너스에 55 하면 요 밑에 있는 줄이 찍히고, 그 다음에 자 for 우리가 인테자 0부터 9까지 i는 0부터 i가 10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해서 요걸 먼저 찍죠. i를. 그러면 이제 프린트 f의 퍼센트 10d 해가지고 i를 먼저 찍어요. i가 0이죠. 0. 그 다음에 퍼센트 10d 해가지고 프리퀀시 i를 찍어요. 그 다음에 퍼센트 10d 해가지고 스페이스를 찍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요거 하나 한칸 찍은 거예요. 여기까지. 퍼센트 10d, 퍼센트 10d, 퍼센트 10s죠. 요게 스페이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우리가 프린트 아직까지 옆에다가 별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임시로 뉴라인을 찍어가지고 전체를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이 횟수가 안 들어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이 얘가 한 8칸 정도 되네. 그 다음에 프리퀀시, 캘크 프리퀀시를 아직 안 불렀죠. 모드에서 여기서 이제
캘리큐 프리퀀시를 먼저 F와 R을 가지고 호출해 가지고 먼저 프리퀀시를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여기에 개수가 나오죠. 4, 1, 5, 6, 5, 8, 7, 14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보니까 요 수와 횟수가 여기 얘가 좀 더 멀리가 있으니까 이걸 좀 당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D가 아니고 한 8D 8 하면 여기 이제 20 감소되니까 여기는 4가 감소되면 36 여기는 30이 아니고 26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앞으로 좀 당겼어요. 그 다음에 수, 횟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찍는데 별표는 우리가 void print star 이게 이제 camel name로 print stars int n 해가지고 for integer i는 0부터 i가 n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printf에 별을 하나 찍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printf에 new line을 하나 찍어주면 개수가 찍히죠. 그래서 여기에 new line 대신에 print stars 해가지고 fi를 주면은 그 fi만큼 별을 찍을 거예요. 근데 한번 찍어보죠. 일단 찍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오, 금방 나오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i라고 1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이게 10s 아니고 9s 해야 되겠네. 오, 여기가 왜 얘가 잠깐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줄 하나 찍어야 되니까 밑줄은 아까 만들어놨죠. 프린트 마이너스 55 하면은 한 줄 잡기 시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rintf 분포에서는 수의 빈도 횟수를 나타낸다. 점 ulin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인테자 max라는 걸 우리 아까 있었는데 아까 이제 다 지웠죠. 이거 왜 자꾸 되지? max에는 자 max의 f 인테자 f 배열을 주면 프리퀀시에서 가장 큰 것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인테자 m에다가는 0번 찍기 가장 커 이렇게 하는 거죠. for 인테자 i는 1부터 10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f의 m보다 f의 i가 더 커 그러면 m에다가 i를 넣어가지고 m이 제일 큰 L가 있는 위치를 저장하도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return m 하면 제일 큰 A의 위치가 나오겠어요. 여기서는 물론 7이 제일 크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에 인테자 m을 하나 만들고 m은 max f를 주면
f에서 가장 큰 것의 인덱스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printf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는 수 %dE가 몇 번? %d 번 나타났다. 뉴라인 나타났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뭐가 m에 있는 것이 몇 번? f의 m번째 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얘는 이제 가고 다시 좀 키워서 한번 출력 결과를 볼게요. run.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이 0에서 9까지의 정수에서는 출력을 하고 평균 출력하고 분포가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쫙쫙 그리고 그 다음에 분포에서는 수의 빈조회수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는 수 7이 14번 나타났다. 7이 14번 나타났다. 여기서 이 7이 14번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사이즈를 이게 100개 이렇게 하고 똑같은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여기에 60개니까 10개, 둘, 셋, 넷, 다섯, 6개죠. 40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100개가 있어도 결과는 이게 동일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7이 26번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처음부터 쭉 따라가면서 어떤 식으로 코딩이 돼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한번 쭉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그 코드를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낼 수가 있었고 여기에는 여기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frequency와 response라고 하는 데이터 배열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 개의 프로그램을 메인 함수에서 호출해서 프로그램을 완성시켰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